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문법을 공부해 볼 거예요. 첫 번째 문법은 어떠니, 앗더니, 였더니입니다. 어떠니, 앗더니, 였더니는 동사에 붙어서 앞 문장의 행동을 완료한 후에 뒤 문장의 결과가 나타난 것을 생각하면서 말할 때 사용합니다. 接在动词词干后，用于讲述或回想前句中动作完成后发现后句中的结果或事实。 보통 앞에 내가 한 행동이 이유가 되어서 뒤에 결과가 나타났을 때나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뒤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 사용합니다. 表示我完成的动作成为后句中出现某种结果的原因，或者我做了某个动作发现了新的事实。 앞문장의 주어는 보통 나 또는 우리 같은 1인칭이고 뒷문장의 주어는 3인칭이 옵니다. 前句中的主语一般是第一人称，后句中的主语一般是第三人称。 보통 그 결과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느낌을 줄 때가 많습니다. 有一种出乎预料的语感。 그리고 내가 이미 한 행동과 이미 일어난 그 행동의 결과를 말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문장은 보통 과거형을 씁니다. 미래형은 절대 올 수 없다는 것도 꼭 주의해야 해요. 因为讲述的是我已经发生的动作或者因动作产生的结果，所以后句常用过去时。要注意的是，绝对不可以用将来时。 먼저 첫 번째 예문부터 보면서 어떠니, 앗더니, 였더니 문법의 의미와 활용법을 공부해 볼까요? 찬 것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배가 아파요. 내가 찬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찬 음식을 많이 먹었다는 사실을 지금 회상하면서 그 행동 때문에 지금 배가 아픈 것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 음식을 먹을 때는 배가 아픈 결과가 생길 거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느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도 볼까요? 어제 늦게 잤더니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어요. 어제 내가 늦게 잠을 잤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다고 어제 일을 회상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어제 늦게 잔 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 거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느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문도 보겠습니다. 며칠 동안 화분에 물을 안 주었더니 꽃이 다 시들었어요. 내가 며칠 동안 화분에 물을 안 주었다는 사실을 회상하면서 그 행동의 결과 꽃이 다 시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这里的꽃이 시들다 是花蔫的意思. 꽃이 물이 부족해서 힘이 없거나 약해진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여기에서도 꽃이 시들게 된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느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번. 일 좀 도와달라고 친구에게 전화했더니 친구가 시간이 없다면서 거절하더군요. 내가 친구에게 일을 부탁하는 전화를 했는데 친구가 그 부탁을 거절하는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일어난 일을 회상하면서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떠니, 앗더니, 였더니 문법을 사용합니다. 마지막 예문을 볼까요? 오늘 집에서 조금 늦게 나왔더니 차가 밀려서 1시간이나 늦게 도착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네, 이미 어떤 곳에 도착한 후에 내가 한 행동을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조금 늦게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차가 밀리는 시간에 이동을 하게 돼서 결국 1시간이나 늦게 도착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늦게 도착하게 될 거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거죠. 어떠니, 앗더니, 였더니 문법은 우리가 공부한 더니와 비교해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어떠니, 앗더니, 였더니는 말하는 사람이 자신이 직접 한 행동이 이유가 되어서 뒤의 결과가 된 것을 말하거나 말하는 사람이 직접 한 행동의 결과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指说话人亲自做的某一个行为动作成为后面结果的理由时或者产生后面结果时使用. 반면에 더니는 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행동을 보고 알게 된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 사용하는데요. 相反，더니却是说话人看到其他人或者物做了某个动作后产生了某个结果后向别人说明时使用。所以어떠니, 앗더니, 였더니前面的主语通常是我或者我们的第一人称，但是더니前面的主语通常是第二、第三人称。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운동을 했더니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 언니가 열심히 운동을 하더니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니, 앗더니, 였더니는 항상 동사와만 결합하여 형용사와는 결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더니는 형용사와도 결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는 날씨가 좋더니 오늘은 날씨가 안 좋다 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어제 기분이 좋았더니 오늘은 안 좋다 라고 쓸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이제 다 같이 책 106쪽의 표를 보세요. 내가 경험한 사실을 회상해서 말하면서 그 행동의 결과가 어땠는지 말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표의 내용을 함께 채워볼까요? 왼쪽에는 경험한 사실을,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결과를 써 넣어보세요. 선생님이 써 넣은 것을 보면서 같이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1번을 볼까요? 우울해서 신나는 음악을 들었다. 결과는 기분이 좋아졌다. 그럼 문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네, 우울해서 신나는 음악을 들었더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데 물론 앞에 문장의 주어는 나입니다. 내가 우울해서
신나는 음악을 들었는데 그 결과 기분이 좋아졌다고 회상하면서 말하는 거죠. 기분이 좋아진 것도 이미 일어난 결과로 과거형을 썼습니다. 그럼 이번 문장은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까요? 매일 20분씩 한국 드라마를 봤다. 결과로 한국어 듣기 실력이 부쩍 좋아졌다. 문법을 사용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매일 20분씩 한국 드라마를 봤더니 한국어 듣기 실력이 부쩍 좋아졌어요.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내가 매일 드라마를 봤고 그 결과 예상 밖으로 한국어 듣기 실력이 아주 많이 좋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예문도 볼까요? 친구에게 사과를 했다. 결과 친구가 자기도 잘못했다면서 사과를 했다. 문법을 사용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네, 친구에게 사과를 했더니 친구가 자기도 잘못했다면서 사과를 했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내가 친구에게 사과를 했는데 친구도 자기에게 사과를 하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있었다는 의미죠. 4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친구에게 여행을 가자고 했다. 결과 친구가 돈이 없다면서 거절했다. 문법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네, 친구에게 여행을 가자고 했더니 친구가 돈이 없다면서 거절했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내가 친구에게 여행을 가자고 했는데 그 결과가 친구가 거절했다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문장도 같이 완성해 볼까요? 주말에 쉬지 못했다. 결과 평일 내내 몸이 피곤했다. 문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주말에 쉬지 못했더니 평일 내내 몸이 피곤했다 라고 쓰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어떠니, 앗더니, 엿더니의 활용 연습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죠? 어떠니, 앗더니, 엿더니는 일상적인 말하기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문법이니까 여러분 잘 공부해서 활용해 보세요. 자, 그럼 우리 2번째 문법을 공부해 볼까요? 2번째 공부할 문법은 을 리을 수가 있어야지요 입니다. 을 리을 수가 있어야지요는 을 수가 없다는 의미를 더욱 강조해서 말할 때 사용하는데요. 우리는 이미 을 수가 없다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表示强调不能没能做某一个事情的意思. 그럼 예문을 보면서 의미와 용법을 자세히 공부해 볼까요? 1번 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나. 미안해요. 일이 너무 많아서 일찍 나올 수가 있어야지요. 여기에서 일이 너무 많아서 일찍 나올 수가 있어야지요는 일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일찍 나올 수가 없었다의 의미입니다. 강한 부정의 의미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예문도 보겠습니다. 2번 가. 이렇게 안 드시면 병이 빨리 낫지 않아요. 나. 입맛이 없어서 먹을 수가 있어야지요. 여기에서도 입맛이 없어서 먹으려고 해도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고 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번 예문도 보시겠습니다. 가. 김 선생님을 만나서 제 얘기를 해 보셨어요? 나. 아직 못했어요. 김 선생님이 바쁘셔서 만날 수가 있어야지요. 여기서 아무리 만나려고 해도
김 선생님이 너무 바빠서 도저히 만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4번도 볼까요? 가. 왜 이렇게 듣기 시험을 못 보셨어요? 나. 듣기 테이프 음질이 너무 나빠서 도저히 들을 수가 있어야지요. 여기에서 음질은 소리의 질이라는 의미인데요. 녹음된 테이프의 소리 상태가 너무 나빠서 듣기 시험을 못 봤나 봐요. 여기에서 음질이 나빠서 도저히 들을 수가 없었다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5번 예문을 볼까요? 가. 왜 이렇게 학교에서 조세요? 这里的 졸다 是困打瞌睡的意思. 나. 아랫집이 얼마 전에 이사를 왔는데 밤마다 너무 시끄러워서 잘 수가 있어야지요. 여기에서 시끄러워서 잘 수가 있어야지요도 시끄러워서 도저히 잘 수가 없었다의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리을 수가 있어야지요 문법의 의미와 용법을 예문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책에 리을 수가 있어야지요 활용 연습을 함께 해볼까요? 책 106쪽을 보세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상황에 맞게 이야기해 봅시다. 106쪽에는 질문이 있고 다음 107쪽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 리을 수가 있어야지요 문법을 활용해서 대화를 만들어 보는 연습입니다. 그럼 1번부터 보면서 대화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1번 질문을 보세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라고 묻고 있네요. 그러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버스를 탈 수가 없었다는 내용으로 리을 수가 있어야지를 사용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버스를 탈 수가 있어야지요. 라고 문장을 만들면 되겠네요. 이렇게 2번 상황도 대화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왜 친구들과 같이 휴가를 가지 않아요? 이 질문에 리을 수가 있어야지요를 사용해서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휴가를 얻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네,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휴가를 얻을 수가 있어야지요. 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럼 3번도 같이 해볼까요? 아까 왜 그렇게 화를 내셨어요? 이 질문에 리을 수가 있어야지요를 사용해서 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대답해 보세요. 네,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요.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 4번입니다. 친구들에게 왜 도와달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리을 수가 있어야지요를 사용해서 친구들도 다 바빠서 도저히 도와달라고 할 수가 없었다고 대답해 보세요. 네, 친구들도 다 바빠서 도와달라고 할 수 있어야지요. 라고 하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5번 상황을 대화를 만들어 볼까요? 계획이 다 나왔는데 왜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아요? 라고 묻고 있네요. 이 질문에 사장님의 결제를 못 받아서 일을 시작할 수가 없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리을 수가 있어야지요를 사용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사장님의 결제를 못 받아서 일을 시작할 수 있어야지요. 라고 하면 되겠네요. 여기에서 결제를 받다는 무슨 뜻일까요? 네, 회사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상사에게서 승인이나 허가를 받는다의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문법을 모두 공부했는데요.
어떠세요? 오늘 배운 문법도 잘 활용할 수 있겠죠? 我们来做个小练习吧。